이 영상에서는 최근 그 끝을 모를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와 재계약 후 그가 받게 될 천문학적 수준의 연봉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뉴스들을 종합하여 함께 알아볼 텐데, 본격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종의 에피타이저 격으로 돈 이야기, 그러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미국 MLB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받고 있는 그 엄청난 돈에 대해 아주 잠깐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손흥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많고 수염도 많은 사나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MLB에 진출했던 전설 박찬호 선수의 최고 연봉은 지난 2000년 LA 다저스를 떠나 텍사스 레인저스와 FA 계약을 맺을 때 받았던 5년에 6,500만 달러 계약입니다. 1년에 약 1,300만 불이며 한화로는 연봉 15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기 계약 말고 단기 계약으로 더 큰 금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2006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1년 뛰어주며 받은 1,55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86억 원 정도 되며, 박찬호 선수가 17년간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며 받은 연봉의 총 액수는 약 1,030억 원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작년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에 8천만 달러로 계약을 맺었는데, 한화로는 1년에 232억 원으로 연봉으로는 투머치 박찬호 형님을 상당한 차로 앞서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는데 바로 추신수 선수입니다. 추신수는 지난 2014년 시즌을 앞두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에 1,720억 원짜리 계약에 성공했는데, 연봉으로 나누어도 한 해 약 245억 원에 달하는 국내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생활할 때 연봉으로 81억 원을 받았는데, 그게 팀 내에서도 5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으며, 당시 영국 최고의 라이징 스타이자 맨유의 스트라이커였던 웨인 루니가 팀 내 압도적 1위로 연봉 153억 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대단한 호날두가 맨유에서 박지성과 함께 뛰었을 때 받던 연봉이 89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박지성 선수는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메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바르샤는 그에게 매월 108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입니다. 30일. 연봉으로 치자면 대략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에서 그의 플레이 하이라이트 모음 영상 몇 개만 보아도 그 액수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멀리 외계에서 지구에 와서 힘들게 축구까지 배워 인간들 사이 생활하는 외노자인데, 그 정도 대우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호날두의 연봉은 지금 730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실력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이제 아무도 호날두와 메시 중 누가 최고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가 지구 최고, 그리고 역대 최고 축구 선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TV나 유튜브 영상들에서 엄청 많이 등장하며 다들 좀 과하게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데, 그건 단순히 그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할 만큼 지금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국 현지에서 사람들이 떠는 호들갑에 비하면 여기는 양반입니다. 손흥민은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무리뉴라는 바르셀로나 FC부터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첼시와 맨유까지 세계 최고의 팀에서 코치와 감독을 모두 다 해본 포르투갈 출신의 괴물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팀이자 박지성의 단짝 형아 이영표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2015년 거의 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하고 손흥민을 데려왔으며, 한 번의 재계약을 거쳐 지금은 연봉 107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이 지금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 무려 3년이나 남았는데, 손흥민이 과연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팀으로 이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들 엄청 관심이 많으며, 루머들도 하루가 멀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연봉 728만 파운드는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도 23위에 들 정도로 꽤 높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최근 들어 계속 기량을 늘려오다 지난 1월 그만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무려 70m를 혼자 질주하여 골을 넣은 일명 원더골을 성공시키며 단번에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인기 스타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 이슈성과 함께 언제는 잘하고 또 언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출근했다 하면 골을
넣거나 최소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매우 성실한 회사 생활 태도 덕분에 점점 더 그를 원하는 팀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스포츠 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결혼이나 연애 같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이 바로 뛰어난 실력이나 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큰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안전성이라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스타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 없었던 박지성이 히딩크 밑에서도 그리고 맨유 최고 시절에도 감독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으며 오랜 기간 뛸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스타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진짜 보석이기 때문에 축구 감독이라면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손흥민이 보석이라는 사실이 최근 확연히 드러나자 토트넘 구단은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나를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어찌된 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오빠를 향한 미숙이의 애타는 마음처럼 비록 2023년까지 아직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지만 토트넘은 빨리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여 그를 묶어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 덕분에 그야말로 전에 없던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이적해버리면 마치 12시가 넘어 마법이 풀려버린 신데렐라의 호박 마차처럼 언제 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들어와 팀을 지금처럼 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냄새를 맡은 세계 최고 리그의 두 최대 유명 구단인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미 손흥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손짓을 하고 있어 토트넘은 지금 더욱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자신이 제안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인 5년간 6천만 파운드, 연봉으로는 약 177억 원의 조건에 2026년까지 팀에 남아있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 금액이면 손흥민은 리그 전체에서 12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됩니다. 아직 손흥민 선수는 이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쓰는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공식 기사가 얼마 전 스페인 매체인 디펜사 센트랄에서 나온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1,000억 원의 이적료까지 내놓을 의향이 있다는 구체적인 액수를 담은 소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의 수비수 출신의 전설인 퍼디난드 선수 또한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처럼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며 기량이 일정한 최고 수준의 선수가 지금 맨유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상태이며 그 방송 이후 맨유 팬들이 손흥민을 팀으로 데려오라며 아우성이라는 BBC의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최근 들어 실적이 부진하여 팀의 생기를 불어 넣어줄 만한 새로운 슈퍼스타가 절실히 필요한 맨유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손흥민이 그 조건에 딱 맞는 최고의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손흥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준비해야 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적료. 최근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들은 손흥민의 이적료를 호날두의 이전 이적료보다도 많은 대략 1,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그 정도의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클럽만이 손흥민을 데려갈 수 있을 모양새인데 한편으론 이미 케인과 완벽한 호흡을 누리고 있고 무리뉴라는 명장이 있는데다 벌써 토트넘에서 6년이나 보내며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레알이나 맨유 같은 더 큰 팀으로 가는 대신 그냥 토트넘에 남을 확률이 가장 크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어찌되었던 올해 28살이 되는 손흥민에게는 다음 계약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계약이자 어쩌면 마지막 장기 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2010년 독일 함부르크 SV에서 데뷔한 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뛰어온 본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쪽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그를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팬들을 위해 좋은 팀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뛰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